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북에서 온 배가모님, 아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골 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사는 탈북민들이 북한의 돈을 어떻게 송금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송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게 송금은 여러 가지예요. 일단은 그 송금하는 브로커가 있어요. 이제 세 손을 걸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집에 엄마나 가족들 손에 도착을 하는데 돈을 받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과정을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돈 보낼 때만큼은 너무너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탈북민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그 과정 얘기해드리 되게 많은 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냥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이제 두 번째로 탈북해 올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나마 제가 넘어올 때 2012년 때는 좀 발전을 했다고 하죠. 좀 발전을 해서 이제 넘어올 때 이제 가서 뭐 연락을 할 집 주소라던가 집 전화번호라던가 그거를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집에 돈 보낼 북한에 있는 브로커랑 그 브로커 전화번호랑 중국에 있는 그 브로커 전화번호 다 알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했다가 돈이 좀 생기면 그때 전화를 하는 거죠. 그 중국. 그때도 저도 처음 넘어오다 보니까 2012년도에 넘어와서 13년도에 겨우 두 번에 걸쳐서 한 3,000원, 중국 돈으로 한 3,000원 정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한 두 번을 보냈거든요. 보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모들이 돈을 어떻게 받아가는지는 모르고 그냥 이제 30%, 30% 중국 돈은 30%고 30%를 떼고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000원을 보내면 2,100원이 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 보내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보냈었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잘 받았었더라고요. 훗날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보낼 때는 이제 30% 브로커비가 있어요. 그래서 10%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운행을 걸쳐야 해요. 중국 운행을 걸쳐서 이제 장백현이 있는 쪽에, 연천 쪽에 있는 사람, 조선족한테 그 중국 돈 3,000원을 넣어주면 그 사람이 10%를 먹어요. 1,000원당, 100원씩. 그렇게 해서 이제 10%를 이제 그 사람이 떼고 나머지 20%는 북쪽의 브로커가 먹거든요. 그래서 30%를 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장백으로 보낸 그 브로커가 이제 돈이 입금된 거 확인을 되면 그 돈을 이제 뭐 그 입금된 거 확인되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자기 주변에서 돈을 2,000원 돈에 2,000원 돈에 그 2,000원을 중국 돈으로 주던가 아니면 우리 돈으로 북한 돈으로 바꿔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계산해서 주는 거죠.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넘기는 건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뭐 주소, 장소 만나가지고 넘기다던가 아니면 밤에 와서 가져가던가 아니면 강이 폭이 되게 좁은 데는 좁아요. 보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압록강 쪽에는 좁아가지고 이제 던지기 하는 거죠. 던지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전에는 던지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철조망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던지기 같은 거는 꿈도 못 끼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가 올라가고 점점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2012년도에 그때 탈북하기 전에 이제 그때도 중국에서 오는 건 무조건 30%에서 40%고 한국에서 오는 돈은 무조건 50%였어요. 딱 절반 먹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브로커들이 돈을 해주는 사람들은 사실 헐치는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떼냐고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상황을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그렇게 뭐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막 50%를 먹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붙였고 지금 이제 상태에서는 한국에서도 이제 잘 붙이면 30%로 붙이거든요. 이전에 저도 30%로 붙였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김정은이가 외화도 못 쓰게 하고 밀수도 못하게 하고 이제 외화 쓴 사람은 뭐 단련대 놓고 못 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정세가 너무 빡빡해서 밀수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보내는 게 50%예요. 50% 돼가지고 100만 원을 보내면 50만 원이 겨우 가는데 너무 살벌해서 그것도 가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심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힘들게 벌어서 보내는 돈이고 이제
이전에 제가 2012년도 보낼 때는 그때는 이제 전화로만 했어요. 전화로만 해가지고 암호 같은 걸 정해가지고 가족이랑 저랑 암호 같은 거 정해가지고 엄마 나 뭐 별명 같은 거 불러요. 나 꼴꼴이야. 그러면 엄마가 그래 엄마다. 엄마 뭐 집에서 뭐 닭도 잘 기르고 뭐 이러고 있다. 이런 암호 같은 걸 정해야 돼요. 왜냐면 엄마 나 선녀야. 선녀야 잘 있었니? 거기 어디니? 사는 게 어떠니? 이런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 보위부 사람들이 도청을 하거든요. 그 전파 탐지기라는 걸 해가지고 중국 신호를 잡아가지고 이거 다 잡아요. 근데 다 먹고 살려니까 진짜 국가적으로 뭐 진짜 뭐 북한에 대한 그런 엄마 그 신발 공장 북한의 성공동에 신발 공장이 있거든요. 무슨 공장에 신발 공장 지금 어떻게 정세 돌아가는지 그거 좀 동영상 찍어서 보내다 뭐 이런 소리가 아니면 뭐 그냥 사생활적으로 뭐 2, 3천 원 보내고 가정 안부 묻고 이러는 거는 얘네가 봐주는 거예요. 네, 내 단계에서 괜찮다는 건 봐주고 이제 남한에서 이제 우리 그 이제 정보 알기 위해서 엄마 지금 쌀값이 얼마니 뭐니 뭐 이래가지고 이러면은 조금은 이제 돈을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이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전화할 때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12년도 넘어올 때 지금은 넘어올 때 다 암호를 정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또 지금은 또 그나마 업로드가 돼가지고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중국의 위챗이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 카톡처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어가지고 얼굴 대면해가서 이제 가족들과 돈을 받고 전해고 뭐 안부 같은 거 묻고 하다 보니까 되게 조금은 심플해지고 조금 발전했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2012년도 때는 그냥 전화로만 했었어요. 전화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그 가족이랑 암호를 만들어 놓고 왔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 아는 사이라던가 이러면 괜찮은데 진짜 무턱대도 없이 지나가다가 팔려오고 뜬금없이 그냥 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람 띄워서 길에다 돈 뿌리면 사람 띄워서 돈을 팔아서 이제 가족을 찾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자강도다 해산에서 자강도까지 가려면 이제 그 사람이 데리러 그 가족을 데리러 왕복 서비를 내가 대야 돼요. 며칠이 걸릴 줄 모르고 그래서 그 왕복 서비를 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가 오잖아요. 오는데 이제 뭐 한 5년을 헤어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10년씩 헤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목소리도 많이 변화가 되고 또 부모님들은 늙었고 그리고 올 때 이 진짜 무슨 암호 같은 것도 안 정했고 하다 보면 어떻게 막 말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화 통화가 길어져요. 근데 전화 통화를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얼마 붙이겠다. 그 다음에 가족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전화를 기껏 길게 해서 20분 하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가족을 대칭해서 예, 그냥 사기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가족을 데려와가지고 얼마 붙이겠다 돌 붙였는데 부모님은 이제 막 말이 30%지 70%를 떼고 30%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 이제 이게 선을 잘 잡아야 돼요. 진짜 잘 해주는 그런 선을 잡아야 되는데 진짜 어떤 나쁜 사람들은 이제 나쁜 브로커들은 이제 그 돈을 받잖아요. 그 부모랑 연락해서 돈이 다 왔어요. 그러면 저요 70%를 계산해서 주지만 그 돈을 쥐고 나가서 이제 그 사람 뒤를 따르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따르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을 다 써요. 사람을 써서 이렇게 짜고 애들이 뭐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창을 넣는 거예요. 막 서너시 모다 붙어가지고 그 위협해가지고 돈 뺏고 목숨 위협해가지고 돈 뺏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끼리 반반씩 나눠 먹고 이러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보이부 것들이랑 같이 또 짜고 내가 덜 주고 나가가지고 이제 보이부 것들이 이제 보안원들이 잡아가지고 또 반반씩 먹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살벌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준다고 해도 이제 로상에서 이제 그게 무사히 집까지 가려는지 목숨이 위험하지 않을지 우리는 돈을 보내고도 너무너무 좁아해요. 좁아. 근데 이제 돈을 보내고 엄마가 잘 쓰겠다는 소리까지 끝이지 이제 엄마가 집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그 돈을 얼마 받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이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돈 잡아먹는 놈들은 진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래서 순진하게 어떤 사람들이 왔다가도 진짜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니까 막 2,000원, 3,000원 많이 어떤 사람은 막 1,000원도 보내거든요. 1,000원인데 700원이잖아요. 그러면 자강도에서까지 왔는데 30% 떼고 700원 줬어. 700원 줬는데 잘 줘야 700원인데 그 700원 가지고 왔다 갔다 더럽이 하고는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북쪽 사람들이 가족들한테는 이왕 가는 거 좀 많이 보내지. 여기 형편이 힘든 것도 아는데. 근데 여기 사람들로서는 힘들게 벌잖아요. 그리고 내 부모한테 그게 진짜 갈런지 안 갈런지를 모르니까 겁이 나서 조금씩 자주 보내기 싶어가지고 조금씩 보내는데 진짜 북한의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보내도 걱정이고 안 보내도 걱정인 게 돈을 보내면 제대로 받았는지 제대로 받아 쓰는지 이게 걱정이고 안 보내고 연락을 안 하면 굶어 죽지 않았는지 그게 안쓰러워서 서로 걱정인데 그냥
어느 쪽이 더 낫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연락이 안 닿는 편이 더 나아요. 그냥 서로 상대방이 잘 살고 있겠지, 어디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굶어 죽지는 않았겠지, 이런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갖고 그냥 사는 편이 낫지, 보내는 게 진짜 피말라요, 여러분. 피마르고 간마르고. 실제 이제 돈 거래하는 진짜 잘해주는 사람들은 정말 잘해줘요. 예, 제일처럼 잘해주는 사람은 정말 잘해주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샜는데 대부분 이제 산타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산타기를 해요. 진짜 지금은 이제 웬만한 굽수가 있는 사람 아니고는 집에서 전화를 못 해요. 이제 도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굽수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할 수 있지만 전화 통화를 길게 못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브를 못 끼고 이제 메뚜기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산타기 하는 거예요. 골짜기. 근데 이제 보이브 끼고 한다고 해도 보이브 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등급인가에 따라서 이제 집에서 하는지 산타기, 메뚜기 하는가 이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메뚜기, 산타기 하는 사람이랑 같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북한의 량강도 산은 해발고가 높아요. 해발고가 막 1700 되는 데도 있고 해발고가 되게 높은데 이제 그런 산을 이제 토바 오르는데 저랑 동거래 해주는 사람만 둘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올라갈 때도 보안원들이 이제 순찰대라고 이제 경찰서에서 순찰대라고 사민들을 이제 민사 이런 사민들을 모아서 이런 순찰대, 이런 그런 검문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진짜 북한은 인권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지가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 사람 채워놓고 온몸 다 검사하고 다 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라는 게 진짜 너무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근거 없이 그냥 두시라면 두시고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날은 되게 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뭐 핸드폰 뭐 배터리가 나온다, 핸드폰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잡혀가서 그때는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중국에 전화를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돈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중국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람 한 3명, 4명 동원되거든요. 조카를 앞에 세워서 이제 사람 한 3, 4명씩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내랑 거래해주는 사람이 이게 전화를 하는 동안 웅텅이 같은데 한 제일 꼭대기, 왜냐면 중국 신호를 잡아야 돼요. 중국 신호가 잘 튀는 곳에 가서 전화를 해야 되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웅통계 같은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전화를 하죠. 우리 전화할 때는 시선이 이제 고정이잖아요. 웅통계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2명이나 3명이서 이제 한 50m 바깥에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망을 보는 거예요. 망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그땐 또 뛰어야 되고, 그 앉은 자리에서 전화를 못 하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 한 20분 해서 연결을 했어요. 연결해서 엄마네 누구에 얼마 보내줄게 이렇게 하고 자리를 떠야 돼요. 다른 데 가야 돼요. 또 다른 산 하나, 웅통계 하나 넘어서 다른 산에 가서 또 해야 돼요. 그럼 거기 가서 엄마 나 얼마 보냈어.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또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뚜기식으로 산타기를 하는데, 내려올 때도 이제 그냥 못 내려, 다 흩어져서 따로 내려와야 돼요.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뭐 그냥 외출 보고 이렇게 못 올라가고, 그냥 밭에 올라가는 것처럼, 산에 나물 캐러 가는 것처럼 신발도 뭐 그냥 그렇게 신고 터덜거리고 깍지 들고 호미 들고 이렇게 농부처럼 차비를 하고 위장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다가 무사히 성공을 했어요. 전화를 다 했으면. 나는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의 핸드폰 이제는 뭐 조금 발전해서 좋은 거 쓸지는 모르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수판 누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뽑아서 조카가 가지고 가고, 이제 핸드폰 심을 뽑아서 또 다른 딸이 가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껍데기만 가지고 본인이 또 서로가 흩어져서 내려와요. 그래서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에서도 그걸 따로따로 포장해서 사적에 이제 감추거든요. 왜냐면 언제 불이 이게 이제 가택수색을 할지 모르거든요. 야밤에 막 새벽에도 12시, 3시 막 이럴 때 막 둘이 닥쳐가지고 꼭 가택수색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감추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걸리면 이제 고여야 되고, 교화소나 단련대 안 가려고 그냥 뭐 담배 막대기라도 주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주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20% 먹는다고 해서 그 10%는 반은 보이부 것들한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프로가 30%다, 50%다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돈은 대한민국을 이제 남한 아들 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중국 아들, 남한 아들 이렇게 하거든요. 남조선 아들, 중국 아들 막 이래가지고 언젠가 이제 중국 조선족 사람이 한 분 그랬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다 아들이고, 북한 사람 기준에는 다 아들이고, 그럼 북한 사람 기준의 어른은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고 그렇게 말한 적이 다 있었어요.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중국 아들, 남조선 아들, 아랫동네 아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거는 이제 우리는 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중국에서 보내는 돈은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내는 돈은 되게 눈을 밝히고 플러스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0%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고, 우리가 보내는 사람도 진짜 부담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도 이제 한 푼이라도 벌어먹고 북한에는 가족 도와주고 나도 달란데 안 들어오고 할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뭐 20% 30% 떼고 보안원들한테 다 털리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계속 불려다니고 보안원들이 이제 계속 오거든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할 수 없이 해달라는 거 해줘야 돼요. 왜냐면 살아가야 하니까. 서로가 생존 방식이 다 있지만은 정말 웬만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들어요. 이제 막 그 가족들이 진짜 그나마 220리길이 멀지는 않은 거예요. 뭐 하루 들어왔다가 하루 갈 수도 있고, 진짜 여비가 없으면 이틀길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라 그나마 괜찮지만, 진짜 자강도나 저기 앞지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막 차가 이제 정전이 되니까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달, 보름 이렇게 가는 거리 도종식사 살 돈도 없는데 이제 자식들이 돈 붙여주겠다 해서 오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이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믿지 못해서 못 보내잖아요. 안 보내잖아요. 전화하다가 이제 내 가족이 맞는지, 내 부모가 맞는지, 내 언니, 동생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우리는 확인하고 싶고 그쪽은 막 급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오기가 생기다 보면 나는 화딱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를 끊어버려요. 전화 끊어버리고 그 해산 쪽에 와갖고 있는 가족은 행여나 다시 전화 올까 기다리고, 전화 안 오면 전화를 다시 해보자고 하고, 그 집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선을 찾아서 해야 돼요. 다른 선을 찾아 하면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 내가 부모를 찾으면 내가 전화 비용을 다 내지만, 이제 북한에 있는 가족이 나한테 급해서 돈 받으려고 전화하려면 내가 돈을 줄지 안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소 통화비는 내야 돼요. 최소 통화비가 기준이 50원이에요. 중국 돈 50원. 중국 돈 50원이면 이제 북한에서는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제가 2012년도 올 때 그때는 이제 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붙이면 거기서 감안하고 뭐 돈을 한 2, 3천 원 붙이면 그 통화비는 안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럴 땐 괜찮지만 북한에서 가족이 급해서 한국이나 이제 중국에 있는 가족한테 도움 요청할 때는 최소한의 먼저 통화비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먼 데서 가족들이 이제 통화비를 내서 이제 자식한테 돈 좀 도움 받아보려고 오잖아요. 집 다 팔아갖고, 있는 집도 다 팔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동생한테 도움 받아갖고 오면은 동생들이 믿지 못해서 안 줘. 그리고 자꾸 사적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겁나니까. 우리도 중국에서 신분 없이 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겁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전화가 와갖고 이렇게 잡혀나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 전화번호를 확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 연락할 길이 없는 거죠. 중국에 있는 딸이든 자식이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이전 전화번호 횡령해서 계속 하는데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몇 채널 길을 굶으면서 해상까지 왔는데 자식한테 도움도 못 받고 전화비만 날리고 돌아갈 돈도 없고 어디 들어가 잘 데도 없고 그냥 그 해상시 바닥에서 꽃집이 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황하게 생각하고 자식한테서 도움 받으려고 큰 힘만 감고 가지고 해상까지 왔다가 자식들이 믿지 못해서 안 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꽃제비 치다가 운 좋으면 임신매매꾼한테 걸려서 중국에 오는 것도 있고, 진짜 운 나쁘고 진짜 북한 말로 눈 안 돌아가면 굶어 죽어야 돼요. 네, 어디서 주워 먹고 훔쳐 먹고. 근데 주워 먹고 훔쳐 먹고 할 데도 없어요. 정말 북한 사람들 다 먹고 살고 힘들고 다 도덕질 안 맞추려고 서로가 서로를 감옥을 만들어 사는 지금 그 상황에 뭘 훔칠 게 있어요. 젖은 빨래 막 걷어다가 팔아요, 여러분. 빨아서 세탁해서 배제에다가 이렇게 옷을 말리거든요. 바깥에다 옷 말리잖아요. 북한은 뭐 건조기 세탁기 있어도 전기가 안 와서 못 쓰니까 손빨래 강에나 빨래해서 바깥에다 널잖아요. 그 젖은 빨래 막 걷어다가 해산시에서 훔친 젖은 빨래를 그 위원동에 올라가서 빵하고 바꿔먹고 국시 한 그릇하고 바꿔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젖은 빨래도 걷어가는 세월에 꽃제비가 먹고 살 때는 정말 없어요. 배가 고픈데 추운데 배라도 든든하고 있어야 뭐 어디서 조그리고 자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골았으니까 그냥 엄동설안에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렇게 해서 거지 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돈 받아주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로서도 안 되고, 그냥 운이 좋아야 돼요. 운 좋고 그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북한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발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송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이제 그때 제가 당했던, 그때 정말 분했어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열받는 그런 상상할 만큼 너무도 충격이 컸던 것 같아가지고, 송금에 대한 게 진짜 이제 보내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
탈북민들도 이제 고향에 돈 보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다 같은 공통점이 거기에요. 속상하다고. 전화만 오면 그냥 전화만 오면 돈 붙여줘야 돼요. 그냥 전화 온 자체는 돈 달라는 소리예요. 안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화 오는데 북한에서 남한에서 네가 잘 살고 있니? 어떻게 살고 있니? 물어보려고 중국 돈 50원 내고 전화 걸 사람 없으니까 다 아니까 그냥 오면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돈 달라는 소리 나니까 적어도 100만 원, 적어도 50만 원은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고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면은 못 보내고 서로 가라 간 말리고 서로 마음 아프고 정말 진짜 한하늘 아래에 살면서 그 38분계선이라는 경계 진짜 반나리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로 5만 원밖에 안 된대요. 노래도 있잖아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비 5만 원. 근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고 못 보내고 정말 막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럴 때도 많은데 행여나 혹시 알겠어요? 김정은이 뜬 죽어가지고 응? 통일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물건 겨루라도 하는 그런 날이 올까 싶어서 희망 가지고 열심히 통일을 위해 달려보겠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벌어서 통일이 되면 꼭 제일 먼저 가가지고 나만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 자유로움을 우리 북한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제일 먼저 데리고 올 거예요. 성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 또 옛 생각이 나갖고 좀 말톤이 안 이뻐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성금하는지 성금 이제 얘기를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